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 혹은 접합 중에서 볼트 접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계에 대한 그 예제를 한번 쭉 풀어보는 것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계 플로우 차트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조건을 정하고 볼트 등급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 하중 및 극한 하중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트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미끄럼 강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설계 미끄럼 강도는 여기에서 구한 사용 하중보다 크면 되겠어요. 검토하는 첫 번째. 그럼 그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OK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노고수로 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볼트 배치를 다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OK가 됐다. 그러면은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와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 기억이 납니까?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는 볼트가 전단에서 이렇게 잘라지는데 저항하는 그런 강도고,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는 볼트 구멍과 구멍 사이 또 볼트 구멍과 연단에 판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에 저항하는 강도죠. 그래서 그거를 파이 R2, 파이 R3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강도 중에 작은 값이 결과적으로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작은 값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그것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뭐와 비교해야 돼요? 극한 하중 PU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한 하중은 사용 하중에다 개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 하중이라고도 하고 또 극한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체크한 항목이죠. 이 설계 미끄러운 강도는 사용 하중 하에서 볼트에 한 2mm 정도 구멍이랑 유격이 있어. 그래서 볼트를 딱 체결해 놨어. 고장력 볼트를 꽉 조여서 체결을 해 놨는데, 사용 하중이 가해졌을 때 미끄러지면은 안 되겠죠. 미끄러지면 구조물이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뒤틀릴 테니까, 그때는 사용 하중일 때는 얘가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1번의 원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 하중에 의해서 얘가 이제 미끄러졌다. 그러면은 사용하는데 약간 변이가 있고 그런 게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너지느냐, 파괴가 되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볼트 설계 전단 강도랑 볼트 구멍 지압 강도를 구한다는 거죠. 이것도 극한 상태의 강도입니다. 극한 상태의 강도를 구하고 하중도 이 극한 하중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이 극한 상태의 강도가 이 극한 하중보다 더 크면은 얘는 붕괴되지 않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교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OK가 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1번의 강도랑 2번의 강도가 P나 PU보다 큰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크면은 비경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 P 사용 하중이랑 그 다음에 미끄럼 강도 이렇게 해서 그 값이 0.9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뭐 0.3이다. 강도가 쓸데없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비경제적인 설계가 되잖아. 그러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극한 강도분에 그 다음에 극한 하중 요 값이 역시 또 0.9와 1 사이에 있어야지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설계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마름모꼴로 검토하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엔지니어링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 값이 너무 작으면 비경제적인 설계가 되니까 한 0.9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설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트 배치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이 사용 하중에 대해서도 요걸 만족하고 극한 하중에 대해서도 요걸 만족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둘 다 0.9에서 1 사이에 들어오게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을 하면은 OK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만족 못한다? 그러면 올라와서 볼트 배치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플로우로 우리가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설계 플로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세 단계의 체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여기서 한번 체크해. 만족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내려서 도면 작성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만족 못하면은 올라가서 볼트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설계 실습 예제를 내가 한번 좀 풀어보겠어요. 일단은 설계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연결판 재현이 폭이 200mm, 판의 두께가 12mm. 하중 조건은 고정 하중이 150, 하하중이 250. 사용 하중이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사용 하중을 뜻합니다. 강종은 SM490, 고장력 볼트 F13T를 쓰겠다. 여기서의 강종은 무슨 강종입니까? 연결판의 강종이죠. 볼트는 강종이 F13T냐 8T냐 10T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볼트의 강종이 되겠어요. 고장력 볼트 M20은 뭐 20을 이렇게 설계 조건으로 이렇게 뭐 주는 수도 있겠고, 20은 설계자가 난 M22로 하겠다, 18로 하겠다, 그거는 설계자가 이제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강종도 물론 설계자가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런 조건이라고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극한 하중, 사용 하중을 산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중을 줬잖아요. 고정 하중은 150, 하하중 250이니까 하중 개수가 고정 하중에 대해서는 1.2, 하하중에 대해서는 1.6 이렇게 되죠. 그럼 1.2에 150 고정 하중, 하하중 1.6에 250, 그럼 580이 극한 하중입니다. 사용 하중은 그냥 150 더하기 250 하면 되죠. 그러면 4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하중이랑 사용 하중을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길이 뭡니까? 볼트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 볼트 배치를 어떻게 해봤냐 하면은 4개를 배치했어요. 볼트 간 간격은 60, 60 했고, 끝단에서는 30, 30 했고, 이쪽으로는 70, 7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배치한 다음에 볼트 배치의 그 최소 거리, 최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볼트 중심간 거리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볼트 공칭 직경의 3배를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볼트 직경이 20짜리를 지금 쓰도록 했으니까 60mm가 되겠네요. 얘는 최소 거리는 원래 2.5배 쓰도록 돼 있죠. 최소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2.5배 20분 50이니까 당연히 60 더 크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볼트 구멍의 연단까지 최소 거리는 26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연단까지 거리가 얼마야? 70, 70이고 30, 30이니까 다 그걸 만족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볼트 구멍 중심에서 연단까지 최대 거리, 이 최대 거리, 이 거리 최대 거리가 얼마냐면은 판 두께의 8배 한 거, 96이죠. 그 다음에 125 주어진 숫자예요. 그냥 상수로. 그래서 이거 두 개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작습니까? 30, 70이니까 작죠. 그 다음에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볼트 구멍은 표준 구멍을 사용한다. 볼트 구멍이 이렇게 조금 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99% 표준 구멍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한번 해줘야 되고,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단 강도가 틀려지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게 할 거냐 안 되게 할 거냐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설계 강도 산정인데, 첫 번째로는 설계 미끄럼 강도. 설계 미끄럼 강도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무슨 하중? 사용 하중. 사용 하중 하에서 설계 미끄럼 강도를 우리가 검토하는 겁니다. 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이 RNI MB 파이 mu HSC T0 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핵심적인 식은 요거죠, 요거. 그렇죠? 미끄럼 강도, 볼트 하나의 미끄럼 강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볼트가 뭐 여러 개 있으면 그 개수만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단면이 이거는 하나에 대한 건데 여러 개 있다 그러면 NS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자, 파이는 표준 구멍, 파이 1.0은 표준 구멍일 때 1.0을 쓰고, 미끄럼 개수는 0.5를 씁니다. 페인트 칠 안 했을 경우에. 이것도 페인트 칠 안 하고 그 볼트를 체결하니까 0.5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볼트 구멍 개수, 표준 구멍일 때는 HSC 1.0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전단면의 수, 이게 1이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볼트가 옆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체결되잖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하중을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잘라지는 면이 여기 한 면이죠. 요거. 따라서 전단면의 수는 1이다. 이해됐어요? 네, 볼트 개수는 몇 개야? 4개. 설계 볼트 장력은 아까 F13T에 직경 20일 경우에 설계 볼트 장력 우리가 표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요 식에다가 쭉 집어넣으면은 428kN이 나온다 이거지. 사용 하중이 아까 얼마였었어요? 400이었죠. 즉 설계 미끄럼 강도가 사용 하중 그보다 크니까 오케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거는 볼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단에 의해서 잘라질 때 그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강도죠. 식이 어떻게 됐어요? 파이 MV의 AB. 이 식이야 원래. 파이는 저항계수. 이거는 응력으로 표현되는 전단 강도. AB는 뭐야? 볼트의 단면적. 응력 곱하기 단면적 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이 힘이 뭐야? 전단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단에 저항하는 힘이니까 전단 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볼트가 4개야. 그럼 앞에다가 볼트 숫자 곱해줘야 되겠죠. 전단면이 하나죠. 전단면만 2개면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서 다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612 킬로 뉴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볼트의 전단 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가 있겠죠. 그걸 또 계산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부터 보면은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 힘이 가해지면 볼트가 충분히 강하다. 이게 판이 찢어질 수 있잖아. 이게 찢어지는 그걸 계산한 거야. 요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볼트가 있으면 지압에 있어서 닿는 면이 이렇게 으깨질 수 있어요. 그 강도가 이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파이는 0.75로 쓰고 T는 판 두께니까 이거는 12mm 강판 두께. 그 다음에 FU는 강판의 인장 강도죠. 여기서는 다 이 강판의 강도를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강도도 강판의 인장 강도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D 서브 T 이렇게 있는데 이 서브 T는 없어도 되겠어요. D는 뭐야? 볼트의 직경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해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볼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볼트 중심에서 이 단부까지 거리가 얼마였었어요? 아까 30이었죠? 30. 그럼 이 단부의 이 지압 강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볼트 구멍을 제한 요 순거리 요거 구해야 되잖아요. 요걸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가 30이고 여기까지 볼트 구멍이 볼트가 M20을 썼으니까 구멍은 얼마야? 22죠. 22에 반이 걸쳐 있으니까 그 반을 빼면은 LC가 19가 나왔어요. 순거리가 19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계산했으니까 RN 두 가지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1.5에 LCTFU. 그럼 1.5에 LC 요 19 들어가는 거고. T가 뭐야? 판두께. 그죠? FU가 490. 그럼 168. RN의 3.0 DTFU. 이거는 3.0 D가 볼트 직경 20, T가 12. FU 490, 353. 두 개가 나왔죠. 여기서는 어떻게 파이가 될까요? 이렇게 찢어질까? 아니면 이렇게 으깨질까? 두 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찢어지는 강도는 168. 지압에서 으깨지는 강도는 353. 그러면 둘 중에 강도가 작은 쪽으로 먼저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도는 아래는 168이 되겠습니다. 353이 아니라 168이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는 볼트 간 지압 강도를 해야 되겠죠. 볼트 간은 다시 한번 이거 그려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간격이 60으로 배치했는데 볼트 간 이게 찢어지는 걸 계산하는 거야 이거. 센터 투 센터 60이고 이게 볼트 홀 반이니까 볼트 구멍 지름 빼주면 되겠다. 빼면은 38이 나왔어요. 그럼 RN을 계산하면은 1.5에 LC 38, T는 판두께 12, FU 490, 335가 나왔네. RN은 3.0에 D가 볼트 직경, T 판두께, FU 490, 353. 자, 두 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얘는 이 판이 이렇게 찢어질까요? 요 사이 아니면은 요 판이 이렇게 으깨지면서 파이가 될까요?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파이가 됩니까? 강도 중에 작은 쪽으로 먼저 파이가 된다. 즉 판이 얘는 찢어지겠네. 볼트가 안에서.
그러면 Rn이 335k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지압 강도 파이 Rn 3 어떻게 됩니까? 저항계수가 0.75죠. 0.75야. 이 단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강도. 단부의 강도가 얼마 나왔어? 168 나왔어. 볼트가 한 강도는 얼마 나왔어? 335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여기 강도랑 여기 강도 합쳐진 만큼 이거 정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만 있어요?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도 찢어지는 강도 있고 여기도 여기 지압 강도가 일단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뭐야? 하나, 둘.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요? 755가 나온다. 그러면 R3가 755. 근데 아까 그 볼트의 전단 강도 그게 파이 Rn2였잖아. 그게 얼마였었죠? 그게 610이었어요. 볼트가 전단에서 이거 잘라질 때 저항하는 강도가 610이. 그럼 둘 중에 어떤 값을 써야 돼? 작은 값을 써야 돼. 왜 그래요? 하중을 쭉 받으면은 얘는 어떻게 파이가 될까? 볼트의 전단 강도가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볼트의 전단에 의해서 얘가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즉 612가 강도가 되겠어.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612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무슨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이 강도는 파괴에 대한 강도잖아요. 그렇죠? 즉 파괴니까 극한 강도니까 뭐와 비교해야 돼? 극한 하중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극한 하중. 극한 하중 앞에서 계산했어요. 얼마였습니까? 580이야. 580보다 크네. 따라서 오케이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단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단면 검토는 사용 하중에 대해서 미끄럼 강도를 B를 보는 거죠. 그래서 400이고 미끄럼 강도는 428이야. 0.93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극한 하중에 대한 극한 강도를 구하는 거죠. 볼트의 전단 강도,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 그래서 그게 580이 극한 하중이고 612가 극한 강도죠. 그 B가 0.95가 나왔어. 사실 이 값도 0.9와 1.0 사이에 들어가고 이 값도 0.9와 1 사이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람직하죠. 둘 다 요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뭐야? 오케이죠.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요 두 가지 경우 사용 하중에 대한 경우 극한 하중에 대한 경우 이 두 개 다 0.9와 1 사이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뭐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잘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계 실습할 때 두 가지가 다 0.9와 1 사이에 들어가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까봐 이 둘 중에 OR로 해서 요게 0.9와 1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게 들어가거나 뭐 둘 다 들어가면 뭐 좋긴 하겠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들어가면은 오케이다. 그렇게 한다고 아까 플로우 차트 설계 흐름도에서 얘기했죠.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8이 나왔어. 요 값이 0.95가 나왔어. 그러면 뭡니까? 오케이죠. 거꾸로 요 값이 뭐 0.93이 나오고 이 밑에 게 0.7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오케이입니다. 이거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요게 뭐 0.8이 나오고 요게 0.7이 나왔어. 그러면은 노굿이죠? 둘 다 이건 0.9를 벗어났으니까 노굿이에요. 단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단면을 좀 줄여가지고 볼트의 뭐 직경을 줄인다든지 볼트 숫자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플로우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도면 작성.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끝나면 이런 도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볼트 판 두께 PL10이라는 얘기는 판 두께가 12mm짜리라는 얘기고 이게 볼트의 간격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볼트의 직경이 M20이다. 재료가 F13T다. 도면 작성까지 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